그날 딸의 웨딩드레스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쁘게 웃는 딸아이의 얼굴이 너무도 환하게 빛나서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저를 조용히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이혼한 지 12년, 서로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제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이건 오늘 꼭 내가 읽어야 할 편지야.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 편지를 펴본 순간 저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편지 속에 담긴 이야기와 그날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전 남편의 진심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인생의 가장 뜻밖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참 고왔습니다. 딸아이는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긴장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예뻐 보여?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진심이었어요. 그 아이를 처음 안았던 순간부터 오늘을 상상해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전 남편이 오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2년, 법적으로 끝났지만 감정이란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되진 않잖아요. 그와 저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딸 앞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찢어가며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대학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았고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딸의 결혼식 날 그가 조용히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걸까? 딸이 원했나? 아니면 그냥 자기 만족일까? 여러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결혼식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그 사람을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곧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저는 앞자리 가족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는데 거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마주한 얼굴, 어딘지 더 늙었고 어딘지 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아니면 그저 인사였을까요?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과거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딸아이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모습, 그가 짐을 들고 문을 나섰던 그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눈치를 받고 모르는 사람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이 결혼식장이 하나의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오늘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도 되는 걸까? 제 안의 질문들이 끝도 없이 맴돌았습니다. 지금부터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장례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딸이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눈물이 날 뻔했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그 애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저와 그리고 그의 자리, 딸아이의 눈이 제게 먼저 스쳤습니다. 짧게 웃었지만 금세 그 사람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그 애가 그를 마주하는 순간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졌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으려 애를 썼지만 그 입꼬리는 끝내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딸은 한 걸음, 한 걸음 신랑 쪽으로 나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저희를 향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 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없었어야 했는지, 혹은 누가 있었기에 복잡해졌는지, 그 감정을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이건 그 애의 날이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죠. 신부, 신랑에게 서약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고 신랑이 먼저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아이는 살짝 숨을 들이쉬며 말을 시작했죠. 네, 저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예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본능적으로 딸아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애는 입술을 꾹 깨문 채 눈가를 손으로 살짝 훔쳤습니다. 아, 울고 있구나. 그리고는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상처가 되었던 걸까? 딸의 시선이 저와 그리고 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지만 곧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어가. 그의 입모양을 저는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에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아무 감정이 없는 걸까? 아니면 감추는 걸까? 딸은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쉰 뒤 다시 혼인서약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처음보다 훨씬 작고 조금은 부서진 목소리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예상대로 단체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양가 부모, 형제, 친구들까지 모두가 줄지어 서는 자리.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자, 신부 어머님은 왼쪽으로, 아버님은 오른쪽으로. 그 순간 그 사람과 제 시선이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나란히 서게 된 순간 우리는 둘 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 장면이 지나가야 오늘이 끝난다는 암묵적인 합의처럼 찰칵 플래시가 터졌고 저는 딸아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색한 미소.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무언가 말 못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마친 뒤 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울컥할 뻔했죠. 하지만 딸의 다음 말이 조금은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빠한텐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이니? 엄마 요즘 누구 만난다는 거? 아직은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그 말이 가슴 속 어딘가를 서늘하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딸아이에겐 아직 이른 이야기인 걸까? 그 사람 앞에선 아직도 나는 미안해야 하는 걸까? 딸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엄마도 알잖아요? 그 미소 속엔 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는 틈을 비집고 잠시 혼자 서 있던 저에게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전 남편,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피할 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우리는 리셉션장 끝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딸 결혼 잘 끝나서 다행이네. 그러게요. 잘 커줘서 고마운 아이죠.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가 잔에 남은 물을 가볍게 돌리며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요즘 누군가 만난다는 얘기 들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말한 아직은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말. 이미 그에겐 전해졌던 걸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애가 말 안 해도 다 보이지. 그의 말투에 묘한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투나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설고 허전한 기세. 그리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나한텐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테이블 위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만히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된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함께했던 수십 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익숙하지만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사람. 가까웠지만 이제는 먼 사람.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행복해 진심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딸과 사위는 공항으로, 가족들은 뿔뿔이 각자의 집으로 향했고, 저는 대절된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루 종일 북적이던 예식장을 떠나 고요한 차 안에 앉으니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엔 묘한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전 남편의 그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미 각자의 삶을 걷고 있는 마당에 딸의 결혼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발신자 목록 중 가장 위에 있는 이름, 정호 씨.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자 씨, 잘 끝났어요?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응, 잘 끝났어요. 딸아이가 참 예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닮았대요. 나라. 정호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야 그렇죠. 제가 봐도 미자 씨 웃을 네, 눈이 딱 따님이에요. 고마워요. 그 말, 오늘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게 하네요. 창밖엔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어둠을 환히 밝혀주고 있었죠.
그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근데 정호 씨, 네, 만약 누군가가 지나간 사람이 널 다시 본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미련으로 날 본다면 슬플 것 같고 행복하길 바란다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겠죠. 그 말이 제 마음속 어지러움을 잠재워 주는 듯 했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이랑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와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서였죠. 노년에 대하여 참 좋은 책이에요. 읽을 땐 조금 울컥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덮고 처음으로 내 인생을 다정하게 돌아봤어요. 그 한마디에 괜스레 마음이 끌렸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엔 이상하게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레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에게 작은 책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미자 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요. 문장이 참 단정하거든요. 그가 건넨 책 표지엔 노란 국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엔 손글씨로 짧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죠. 좋은 글엔 좋은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호드림, 그날 밤 저는 그 쪽지를 책 사이에 오래도록 끼워두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가왔고 서로의 속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가끔은 복지관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그와 만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3달을 넘겼습니다. 가을은 겨울로 천천히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근처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앞에 두고 그가 말했습니다. 미자 씨는 남편분 이야기는 잘 안 하시네요. 한동안 말없이 차의 김이 피어오르는 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나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말수는 적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갑자기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내가 일하러 병원 간 사이에 그 말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정호 씨는 조용히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요. 그 기억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을 잊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 곁에만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내 인생의 후반전도 조금은 따뜻했으면 해요. 정호 씨는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잊으라는 말 절대 안 해요. 그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미자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지금의 미자 씨가 좋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지난 시간을 온전히 인정해 준다는 건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와의 거리는 이전보다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나서 며칠 후였죠.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씨, 이번 주말엔 남이섬 한번 가보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도 됐지만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둘이요? 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조금 멀리 다녀오고 싶어서요. 딱 하루만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면 되니까요. 조심스럽게 건넨 그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요. 딱 하루만. 그날 아침 서울역 근처에서 만나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고 나무들은 옅은 서리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기차 여행은 참 오랜만이네요. 마지막으로 타본 게 언제예요? 글쎄요. 남편이랑 신혼여행 때 속초 갔던 게 생각나요. 그땐 KTX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정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도 언젠가 꼭 들려주세요. 그런 추억도 미자 씨의 일부니까요. 그 말이 참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남이섬에 도착했을 때 눈은 다 녹아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서늘하고 청명했습니다. 손에 낀 장갑 너머로 그의 손이 닿았을 때 그 온기만으로도 겨울 바람이 덜 추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처음으로 그와 나란히 선 사진. 조금은 어색한 포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따뜻한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여행이 나에겐 큰 의미였어요. 저도요. 이 나이에 누군가와 기차 타고 섬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여행 이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주 만났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 도서관 작은 창가 자리, 그리고 가끔은 서로의 집 근처 공원 산책까지 서로의 취향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국물 많은 음식 좋아하네요. 미자 씨는 딱 2모금 마시고 물컵 안 보시고요. 그런 사소한 것들에 익숙해지는 순간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상하게 거슬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왜 이렇게 뭘 혼자 결정해요? 어느 날 제가 주말 약속을 미리 정해둔 걸 그가 알고선 살짝 토라진 듯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습관이 그런가 봐요. 이젠 누군가랑 맞추는 게 조금 서툴러졌네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묻고 싶고, 더 같이 정하고 싶고. 순간 그의 마음이 나보다 더 많이 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나 있었고 그는 한 발 더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정호 씨, 미자 씨가 나처럼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걸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해요. 그 말이 괜히 뭉클하게 들렸습니다. 사랑이란 게 꼭 뜨거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말없이 배려하고 조율하는 것이란 걸 조금은 느끼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서 그가 보낸 짧은 문자 한 줄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조금 서두른 걸까요? 그래도 난 천천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문자에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며칠 후 정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차 한잔 어때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근처 찻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따뜻한 국화차 한 잔 사이에 조심스레 눈을 마주쳤습니다. 요즘은 미자 씨 생각이 조금 더 자주 나요. 한참을 망설인 듯한 그의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라 보고 싶고 걱정되고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차 안에 떠다니는 꽃잎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너무 이른 고백을 했나 봐요. 아니요. 제 입에서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느려요. 누구를 다시 받아들이는데.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냥 그 말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날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열게 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어색한 공기의 틈도 남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고 저는 조금 뒤에 있었죠. 하지만 그 거리조차도 이제는 서로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 씨는 조금씩 제 일상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같이 가요.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오늘은 날씨 좋은데 동네 한 바퀴 어때요? 아주 작은 제안들이었지만 그 안엔 배려와 관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멋쩍게 거절하던 저도 어느새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씩 생겼습니다. 동네 카페 구석자리, 작은 도서관의 긴 의자, 시장 골목 어귀의 붕어빵 노점. 우리가 함께했던 자리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미자 씨는 혼자 사시면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정호 씨의 물음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랑 이야기하게 될까? 그 생각이 제일 외로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생각 안 하게 해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빈자리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저희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가 손수 끓여온 된장국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자 씨,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끓였는데 한번 맛 좀 봐주시겠어요?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그 한 그릇에 왠지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된장국 하나에도 마음이 담기네요. 그게 함께 늙어간다는 거겠죠. 정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카페에 앉아 신문을 나눠 읽고 길가의 들꽃을 함께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미자 씨는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섭죠. 몸도 약해지고 친구도 하나둘 떠나고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그건 덜 무서울지도 모르겠네요. 정호 씨는 그 손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말없이 그 손길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차가운 봄날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카페에 제가 20분쯤 늦었고
정호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 씨,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는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를 마시며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무심코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주 보는 거 혹시 좀 빠른 걸까요? 순간 정우 씨의 표정이 살짝 굳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은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조심스러워서요. 괜히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자 씨, 저도 두렵습니다. 괜히 너무 마음을 줬다가 또 혼자가 될까봐. 하지만 지금은 미자 씨 곁에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시간이 소중해서 그래서 더 무섭고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오해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공원 벤치에 앉은 우리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 오후였죠.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눈엔 좀 이상하게 보일까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나이 들어 연애하는 게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특히 자식들 눈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뭘 하든 자유로워야 할 것 같았는데 나이 들수록 더 눈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아요. 어릴 땐 부모 눈치, 지금은 자식 눈치. 정작 내 마음은 뒷전일 때가 많죠. 우리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날은 서로의 속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본 날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가족에게 저 같은 존재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가 다시 웃게 해준 고마운 분이라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세상의 시선쯤은 조금쯤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강서구의 작은 한정식집, 정호 씨의 딸,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세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정호 씨의 손을 꼭 쥐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아빠 왔어요. 딸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여기가 그분이세요? 아들이 묻자 정호 씨가 제 손을 살짝 당기며 말했습니다. 응. 내가 요즘 제일 자주 웃게 해주는 분이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당의 잔잔한 음악 소리만 작게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라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에서만 보던 인상이세요. 가볍게 농담을 던졌지만 분위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도 대화는 겉돌았습니다. 정호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었지만 딸과 아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행복하시다면 다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했던 건 정호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준 한마디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릴게. 하지만 내 마음은 이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벽을 마주한 느낌이었어. 근데 우리 둘이라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그 정적마저 함께 겪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두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놀라거나 속상해할까봐 두려웠죠. 큰아들이 잠시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책 좋아하신다면서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어떻게? 복지관에서 우연히 뵀어요. 엄마랑 얘기하시는 거 봤거든요. 그냥 지켜봤어요. 엄마가 많이 웃으시길래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조금 놀라긴 했어요. 엄마가 연애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웃고 살아야죠. 엄마한테도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게 오히려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래 내 삶을 밀었던 것 같아. 큰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날 밤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앉아 정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도 당신을 응원해요. 그리고 나도 응원할게요. 우리 둘. 답장은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만난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기다림이 아닌 설렘을 품은 시간의 시작이었죠. 40을 지나, 50을 지나, 60을 넘긴 지금에서야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조건 없이 바라보고 주름진 손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누군가를 위해 차 한 잔 끓여줄 이유가 생기고 밤하늘 별을 함께 바라볼 사람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이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혼자라는 생각에 익숙해진 분이라면 부디 마음을 꼭 닫아두지 마세요.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준비된 마음에게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당신에게도 언제든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미자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